자, 오늘은 변수를 배우고 그 변수 개념을 적용해서 구구단 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변수는 변하는 수를 말하는데 컴퓨터 게임에서 생각해 보면 점수 같은 값이야. 점수는 내가 게임을 할 때마다 계속 바뀌지, 그치? 고정된 숫자가 아니지. 그래서 변수는 컴퓨터에서는 변하는 수, 변하는 값들을 저장하는 상자라고 생각하면 돼. 아빠가 구구단 게임을 만들어 본다고 했는데 이 구구단 게임은 뭐냐 그러면 여기 있는 스프라이트가 질문을 하고 구구단을 물어볼 거야. 그러면 게임을 하는 사람이 그 구구단을 물어본 것에 대한 값을 입력을 하는데 그 값이 정답이면 이 정답 횟수가 1로 1씩 증가할 거고 오답이면 오답 횟수가 1씩 증가할 거야. 그러면 이 정답 횟수와 오답 횟수는 변수가 되겠지, 그치? 변하는 숫자. 여기 뭐지? 다시. 그 다음에 제한 시간 20초 동안 하는데 20초 내에 이제 남은 시간은 계속 20초부터 해서 줄어들 거야. 그래서 0까지 줄어들 텐데 이 남은 시간 값도 마찬가지로 변수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변수는 변하는 값을 저장하는 어떤 상자라고 생각하고 남은 시간이라는 이 변수, 이 상자에 있는 값은 계속 바뀌는 거고 이 정답 횟수라는 변수, 이 정답 횟수라는 상자에 있는 값은 계속 바뀌고 오답 횟수도 마찬가지야. 자, 이런 게 변수라고 생각하고 자, 우선 이 게임을 한번 해볼게. 자, 게임을 시작을 하면 고양이 스프라이트 이렇게 물어봐. 1 곱하기 4는 그래서 아빠가 4를 입력하면 정답입니다 라고 하고 85 40 정답입니다. 25 10인데 만약 아빠가 11이라고 입력을 해볼게. 그러면 오답입니다 라고 입력하는 거야. 그리고 19 제한시간 20초가 다 끝나면 게임이 끝났습니다 라고 해서 끝나는 거야. 자, 이런 걸 변수 개념을 적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자, 아빠가 이제 변하는 수라고 했고 이 변수를 어떻게 만들고 또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자, 변수는 여기 데이터, 이 값이라고 하지. 이 데이터에서 만들 수 있는 건데 여기 보면 변수 만들기라고 있어. 자, 이걸 가지고 만드는데 자, 우선은 아빠가 조금 전에 이제 변수는 변하는 수고 어떤 변하는 수를 담아두는 어떤 상자라고 했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구구단 게임을 만들 때는 이 변수가 어떤 게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자. 우선은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구구단을 냈었었지. 뭐 2, 5, 10, 6, 2, 12 뭐 이렇게 변하는 값을 가지고 두 개 일단 변하는 곱셈에서 왼쪽 값, 오른쪽 값 이 두 개 변하는 값이 있고 또 정답이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선 변수 1이 있고 또 변수 2가 있고 이 변수 1 곱하기 변수 2를 해서 그 정답을 담아두는 정답 변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빠가 이제 게임에서 이렇게 변수를 만들 때마다 이렇게 왼쪽에 변수 값들이 나와. 프로그램을 코딩을 할 때는 이 값들을 보이게 하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 코딩이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해볼 때는 이 변수 값들은 숨기는 게 좋겠지. 왜냐하면 이 변수 1 곱하기 2는 이 정답 값이 쓰질 거거든. 그럼 이 정답을 보고 하면 게임이 재미가 없을 거잖아. 그럴 때 이제 숨기고 싶을 때는 이렇게 정답 이렇게 선택된 걸 해제를 하면 이렇게 숨겨져. 일단은 코딩을 하는 동안에는 이 변수들을 보면서 해볼게. 자, 변수 1 곱하기 변수 2는 정답을 맞추는 걸 해보는데 그렇게 하고 났었을 때 정답을 맞췄는지 오답을 맞췄는지 게임을 하는 사람이 정답을 맞췄는지 오답을 맞췄는지 그 정답 횟수, 오답 횟수를 담아두는
또 변수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정답 횟수라는 변수도 만들고 오답 횟수라는 것도 만들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 아까 아빠가 이제 딱 제한 시간이라는 게 있었지. 제한 시간은 뭐 10초가 될 수도 있고 20초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제한 시간도 변수로 두고, 그 다음 제한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이 타이머가 계속 줄어들었었지. 그러면 남은 시간도 또 표시를 해야 되니까 남은 시간도 변수. 그러면 자, 이제 변수는 다 된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보는데, 자, 우선은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오케이.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변수 1과 변수 2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사람한테 문제를 냈었지, 그치? 자,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 우선은 변수 1을 뭐로 정하기라는 게 있어. 자, 이걸 한번 볼게. 변수 1을 0으로 정하기. 근데 이건 고정된 값이니까 재미가 없겠지, 그치? 그냥 고양이가 맨날 똑같은 것만 물어보겠지. 예를 들어서 변수 뭐 3, 변수 1을 3으로 하고, 또 여기 볼게. 변수 2는 뭐 4로 한다. 그치? 4로 하고, 그러면 또 정답을 정해야 되니까 정답을 여기 보면 변수 명들이 나오는데, 정답을 예를 들어서 3, 4, 10인데 요거를 뭐 예를 들어서 연산해서 우리가 곱셈을 하니까 곱셈해서 변수 1 곱하기 변수 2는 정답이 되겠지. 자, 이걸 예를 들어서 뭐 답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정답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잠깐만, 형태 헬로우를 2초 동안 말하기, 이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값을, 정답이 변수니까 변수를 넣으면 변수를 2초 동안 말하기, 그치? 뭐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거는 해보면 이게 표시를 안 하네. 다시. 근데 여기 스프라이트의 값은 표시 안 하지만 방금 이 3이라는 값과 4라는 값은 여기 변수에 1에 변수 1에 3, 변수 2에 4, 정답은 3, 4, 12 해서 정확하게 들어갔지, 그치? 근데 이거는 고양이가 이 제한된 시간 동안에 계속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3, 4, 12 이 고정된 값이니까 게임을 하는 같지가 않지, 그치? 그래서 이 숫자 변수 1과 변수 2도 계속 바뀌어야 되겠지, 그치? 바뀌어야지 재밌겠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연산에 가보면 1부터 10 사이에 난수라는 게 있어. 난수라는 거는 임의의 수라는 거야. 딱 고정된 값이 아니고 컴퓨터에서 그냥 임의로 수를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우리 9구단을 하니까 1부터 9, 10이 아니라 1부터 9까지 해서 난수를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변수 1을 정하고, 똑같은 걸로 자, 이렇게 해서 부구로 하고, 그러면 변수 1과 변수 2는 계속 바뀔 거야. 그치? 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 여기서 반복하기를 해서 무한 반복하기를 가지고 해보면, 그리고 이벤트를 우리가 클릭했을 때를 시작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클릭을 하면, 자, 방금 1과 무슨 값이 써지냐 그러면 이 값이 계속 바뀌는데, 잠깐 멈춰 볼게요. 멈춰 보면 멈춰. 5, 6, 30 변수 1에는 5, 변수 2에는 6이 들어가서 30이 됐는데, 또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 값이 9, 8 계속 바뀌지. 4, 7, 28 4, 2, 8 자,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변수 1, 이 변수 1에는 1부터 9 사이에 난수, 임의의 수가 들어가고, 변수 2에도 1부터 9 사이에
난수가 들어가서 정답은 변수 1 곱하기 변수 2로 정해지는데 이게 계속 무한 반복되면서 이 숫자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게임을 할 때 이 고양이가 물어보는 값을 표시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 고양이가 물어볼 수 있도록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 감지에 가면 묻고 기다리라는 게 있어. 여기 What's your name? 너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묻고 기다리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거를 이용을 해서 해볼 텐데, 만약에 이렇게 하고 무엇을 묻느냐? 여기 사실 이름을 묻는 게 아니라 변수 1 곱하기 변수 2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묻는 거겠지. 자, 그랬으니까 그거를 하려 그러면 연산에 가서 요걸 이제 자주 쓸 수 있는데 헬로우와 월드를 결합하기. 이건 헬로우 월드 이 두 개의 단어를 결합하는 건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러면 이 변수 1과 자, 이 변수 1과 변수 1 곱하기 변수 2는 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하나 더 가져올게. 헬로와 월드를 또 가져와서 여기 또 넣어. 그러면 여기서 변수 1을 보여주고 곱하기는 컴퓨터에서는 여기 Shift 8 숫자 8 위에 보면 있어. 자, 요걸로 곱하기를 대신에 좀 크게 보여줄게. 요 표시 조금 더 크게 하면 쉽겠네요. 옵스. 자, 일단 요거를 내려오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넣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딱 넣고 변수 1과 변수 1 곱하기 자, 여기는 변수 또 2가 와야 되겠지. 변수 2를 결합해서 변수 1 곱하기 변수 2는 이렇게 해도 돼야 되니까 한 번 더 여기서 연산해서 헬로와 월드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사실은 여기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변수 2가 여기 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게 세 개가 합쳐지고 나면 여기를 먼저 써야 돼. 이렇게 하고 나서 변수 2.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놔두면 변수 조금 너무 크다. 약간 줄일게. 자, 컴퓨터에서 시작을 하고 나면 변수 1에 어떤 1부터 9까지 의미의 수가 들어가고 변수 2에 1부터 9까지 의미의 수가 들어가고 일단 컴퓨터는 정답을 알아야 되니까 변수 1 곱하기 변수 1은 정답 바구니에 넣어놔. 그런데 컴퓨터는 알고 있지만 이제 이 게임을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기 위해서 변수 1 곱하기 변수 2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묻고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대답이 되거든. 그 대답은 뭐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대답이라고 있어. 자, 이 대답이 있는데 사용자가 대답을 입력을 하면 그 대답이 정답이라면 정답 횟수 여기 있는 정답 횟수를 1만큼 증가시켜주고 틀렸다 그러면 오답 횟수를 1만큼 증가시켜줘야 되겠지. 자, 이런 조건문에 대해서는 어디서 한다 그랬지? 그렇지. 여기 제어에 가보면 만약 뭐뭇이라면 뭐 이걸 우리 주로 자주 썼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걸 가져와야 되겠지. 왜냐하면 만약 이 대답이 정답하고 여기 컴퓨터가 기존에 기록했던 이 정답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대답이 같으면 어떻게? 그렇지. 정답 횟수를 1만큼 증가시키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오답 횟수를 1만큼 증가시켜야 되겠지. 자,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서로 비교를 하는 쪽은 여기 가보면 있어. 이게 이제 비교인데, 자, 이 대답이 왜겠지? 자, 대답이 뭐랑 같으면, 정답과 같으면, 만약에 대답이 정답과 같다 그러면 우리는 정답 횟수를 1만큼 바꾸는 거죠. 여기 이제 변수명인을 정답 횟수를 1만큼 바꾼다는 것. 여기서는 1만큼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만약 1만큼 감소하고 싶으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쓰면 돼. 자, 우선 이렇게 해서 정답 횟수를 1만큼 증가시키고, 그리고 나서 아까 게임 했을 때 보면 정답을 맞췄을 때는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정답입니다 라고 얘기해 줬었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넣어서 정답입니다를 2초 동안 말하고, 자, 근데 만약에 이 사용자가 입력한 대답이 정답과 다르다 그러면, 만약 뭐뭐시라면에서 여기 아니면 여기지, 여기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반대로 돼야 되겠지. 자, 근데 이때는 요 복사를 좀 쓰자.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다 복사되고, 정답 횟수가 아니고 그럴 때는 오답 횟수를 1만큼 증가시키고, 정답입니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오답입니다를 2초 동안 말하겠지. 그치? 자, 그렇게 해서 요게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처음에 게임을 시작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구구단을 맞춰봐, 뭐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구구단을 맞춰봐 이렇게 해서 말하고, 또 이 정답 횟수와 오답 횟수는 0이라는 값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 이전에 게임을 한 사람의 값을 여기 계속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그치? 변수는 변하는 수들의 바구니인데, 그 바구니에 이전에 했던 사람의 값이 있는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때는 이 두 개의 값을 0으로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까 요거 보면 요거를 가져와서, 자, 정답 횟수를 0으로 하고요. 또 복사해서 이렇게 오답 횟수도 역시 0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자, 무한 반복하기 해서,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하면 고양이가 4, 7이라고 물어봤죠. 그럼 여기가 대답을 입력하는 칸이야. 여기서 예를 들어서 28이라고 입력을 하면, 자, 정답입니다 라고 되고, 정답 횟수가 1만큼 증가됐지. 2 곱하기 6은 또 물어봤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뭐 12가 아니라 13이라고 입력을 해볼게.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보면 내가 말한 대답이 정답이 아니니까, 아니면 오답 횟수가 이렇게 1이 증가되고 오답입니다 라고 말했었지. 2초 동안 말하는 거니까 2초가 지나고 나면 다시 이쪽으로 무한 반복이니까 여기 와서 또 다시 새로운 값을 물어보지. 3, 1은 3. 자, 정답입니다. 8, 2 뭐죠? 네, 16. 자,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하면은 게임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아빠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시간을 걸어두고, 그게 20초가 될 수도 있고 30초가 될 수도 있고 10초가 될 수도 있고, 시간을 걸어두고 이 게임을 하면 좀 더 재밌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타이머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빠랑 한번 해보자. 자, 타이머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잠깐 내려놓을게. 화면이 좀 좁으니까 내려놓고요. 여기 위에다가 이제 아빠가 타이머를 만들 텐데, 제일 먼저, 자, 이 타이머도 이제 깃발을 클릭했을 때 시작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변수는 이미 만들어 놨어. 제한 시간.
그럼 이 제한 시간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한 10초? 10초 정도로 한번 해보자. 요 시간은 초 단위야. 10초로 정하고, 그 다음에 타이머가 있어야 되는데 그 타이머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 여기 감지에 가보면 타이머라고 있어. 그 다음에 타이머 초기화, 일단 타이머도 초기화를 해야 되겠지. 남은 시간을 10% 정하고 타이머는 우리 초시계, 초시계라고 하는데 초시계의 값도 0으로 놔두고요. 자, 그리고 이 중요한 게 이제 남은 시간인데 제한 시간은 이렇게 시작을 하면 제한 시간을 10초를 정하는 거죠. 제한 시간 10초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 이 남은 시간은 타이머랑 같이 동작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 이 남은 시간을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봅시다. 처음에 제한 시간을 10초부터 시작을 했지, 그치? 자, 그러면 제한 시간 10초. 그 다음에 제한 시간에서 타이머는 말 그대로 초식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1,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건데 이 제한 시간 10초 빼기 이걸 하면 10초 빼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 시작할 때는 타이머가 0부터 시작하지. 그러니까 10초 빼기 타이머 제한 시간 10초 빼기 0으로 하면은 남은 시간은 10초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 남은 시간은 처음에 10초 빼기 타이머 0으로 시작하니까 10초가 되는데 타이머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0, 1, 2, 3, 4 이렇게 계속 증가되지. 제한 시간 10은 그대로 있는데 이 값은 계속 증가되니까 결국 남은 시간은 계속 줄어들겠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치? 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제한 시간 10초가 끝나면 결국 남은 시간이 0이 되면 게임은 끝나야 되겠지. 자, 그거는 이제 조건문을 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어에 가서 만약 뭐뭐시라면 해서 남은 시간이 그치? 남은 시간이 0이라는 거는 어떻게 비교를 하냐? 뭐 여기서 남은 시간이 아까 얘기했던 남은 시간 0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지? 게임이 끝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여기서 게임이 끝났습니다 라고 2초 동안 말하고 모두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어에 가서 모두 멈추기. 자, 이렇게 되면 끝나는데 자, 이 게임이 계속 되는 것처럼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시작. 제한 시간, 남은 시간 줄어들지가 않네. 왜 그럴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잘못했지? 그렇지.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한번 물어보고 아니네. 그래서 그러면 만약 뭐뭐 0이 아니겠지. 남은 시간 처음 10이겠지. 그러면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야. 그게 아니라 시간을 계속 이 타이머가 동작을 해야 되니까 무한 반복을 해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동작할 겁니다. 볼까요? 자, 그러면 제한 시간 10초는 그대로 있고 남은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죠. 7, 8은 예를 들어서 56 하면 정답의 수 올라가고 게임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빠가 이 게임을 개발할 때는 이렇게 나오지만
이 오답이라고 나온 건 아까 마지막에 아빠가 뭔가 숫자를 입력해서 그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답이라고 나온 거야. 자, 근데 여기 이 변수들은 변수 1, 변수 2 정답은 게임 할 때는 보여주면 이제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선택된 거를 해제하는 거야. 그러면 제한 시간, 남은 시간만 올리고, 그리고 요거를 좀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 30, 그 다음에 44, 16, 13, 3, 짠. 그런데 자 보세요. 남은 시간이 계속 들죠. 자, 이것도 중요한 건데 한번 잘 보자. 스프라이트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되냐 그러면 사실은 여기 남은 시간이 0이라면 게임이 끝났어야 돼. 그치? 근데 0보다 작은 값인데 아까 끝나지 않았었지. 왜 그럴까? 야, 그 이유는 여기서 무한 반복을 두는데 만약에 요 시간을 딱 재는 시점에 이 남은 시간이 0이 아니라 1초라고 가정을 할게. 1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1일 때 남은 시간이 0이냐고 비교할 때는 아니니까 또 이쪽으로 왔어. 여기 다시 돌아왔지. 무한 반복이니까. 그때 타이머가 보니까 그때 그 지난 시간이 보니까 1초가 넘었어. 그러면 타이머는 이 남은 시간은 마이너스 1초쯤 될 거야. 그때는 남은 시간은 0이냐 물어보면 0이 아니지. 그렇지만은 이미 게임은 끝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런 경우로 코딩을 할 때는 남은 시간이 0이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빠뜨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조건문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남은 시간이 0보다 작느냐. 자, 이 차이점이 뭔지 알겠지, 하명아? 여기서 남은 시간을 쟀는데 0.1초야. 이렇게 생각해보자. 0.1초. 0.1초는 0보다 작냐? 아니지. 그러니까 요거는 게임 끝나지 않고 다음으로 올라가. 쭉 갔는데 여기서 이만큼 가는 시간 동안에 0.1초보다 더 지나갔어. 그러면 남은 시간은 마이너스 0.1초쯤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0.1초는 0보다 작지. 그러니까 게임을 끝나는 거야. 근데 아까처럼 0이냐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1은 0은 아니니까 게임을 끝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0이라고 묻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시간은 요 루프 때문에 0보다 작느냐라고 물어야지 마이너스 0.0001초 때 게임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실제로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그걸 보자. 자, 게임을 멈추고 새로 시작을 해볼게. 자, 그러면 이렇게 초가 계속 줄어들지. 근데 딱 정확하게 0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자, 여기 봐. 마이너스 0.001로 이렇게 돼서 끝났지. 근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아빠가 코딩을 안 하고 아까처럼 0이라고 했다 그러면 0이 아니니까 게임은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는 거야. 자, 요거는 주의합시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해서 변수를 배웠고 또 그 변수를 이용을 해서 구구단 게임을 만들어 봤고 또 타임이라는 걸 또 적용을 해서 좀 재밌게 이렇게 코딩을 해봤는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의 숙제는 지금 아빠가 코딩한 것들을 하명이가 직접 해보고 아빠 비디오를 보고 이렇게 무조건 따라만 하지 말고 아빠 비디오 끄고 이제 한 30분 정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리고 아빠 비디오 안 보고 지금 오늘 코딩한 거를 직접 해보는 게 오늘의 숙제입니다. 안녕, 빠이.